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어휘 분석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 구문 분석기, 파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두 개, 어휘 분석기, 파서를 만들려면 일단 이론적으로 문법 이론을 아는 게 좋아요. 물론 어휘 분석기는 사실 이론을 몰라도 그냥 다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론을 알고 나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어휘 분석이든 파싱이든 문법, 관련된 문법을 알고 그 문법을 구현하면 매우 쉽게 완벽하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문법은 이제 언어학에서 하던 문법, 그래머죠. 국어, 언어. 언어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라는 분이 문법의 복잡도에 따라서 문법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이 타입 제로 문법이 모든 문법이에요.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튼 국문법, 국어 시간에 배웠던 영문법,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 문법하고 같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법을 통칭해서 타입 제로, 무제한 문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제약을 가해요. 이러이러한 유형들의 규칙들로만 구성된 문법을 타입 1 문법이라고 하자. 서브셋인 거죠. 모든 문법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문법, 그런 문법. 서브셋인데 그걸 타입 1이라고 해서 문맥 의존 문법이라고 해요. 제약을 더 많이 가해서, 제약 조건을 더 많이 주어서 타입 2를 정의를 했어요. 이걸 문맥 자유 문법, CFG 또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라고 하죠. 제약을 매우 심하게 줬어요. 그래서 타입 3, 정규 문법이라고 하는데 레귤러 그래머이죠. 그래서 촘스키는 이렇게 문법의 복잡도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문법을 구분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법에 대한 서브셋으로 문맥 의존 문법, 그것의 서브셋으로 문맥 자유 문법, 그것의 서브셋으로 정규 문법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문법을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정규 문법은 문맥 자유 문법 안에 부분 집합이지만 이 중에서 이 부분은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정규 문법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 영역은 정규 문법이라고 하고 이 영역이 아닌 이 바깥 부분, 이 부분을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하고 또 문맥 의존 문법 중에서 이 영역이 아닌 부분, 나머지 부분을 문맥 의존 문법이라고 하고 또 무제한 문법은 의존 문법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무제한 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법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서 서브셋 관계, 부분 집합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정규 문법으로 기술되는 언어를 정규 언어라고 하고 문맥 자유 문법으로 기술되는 언어를 문맥 자유 언어, 문맥 의존 문법으로 기술된 언어를 문맥 의존 언어, 무제한 문법으로 기술된 언어를 무제한 언어라고. 영어로 하면 무제한 문법은 recursively enumeration set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스터디 대상이 아니라서 어쨌든 다음은 오토메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이론과 오토메타 이론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문법 오토메타는 둘 다 어휘 분석, 파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오토메타는 또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유한 오토메타, 두 번째 것은 푸시다운 오토메타, 선형 제한 오토메타, 튜링 머신, 네 개의 오토메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오토메타는 문법하고 1대1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유한 오토메타는
정규 문법하고 매핑이 되고요. 푸시다운 오토메타는 문맥 자유 문법, 선형 제한 오토메타는 문맥 의존 문법, 튜링 머신은 무제한 문법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규 문법으로 뭔가 언어를 기술을 했어. 그러면 그 정규 문법에 해당하는 그대로를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로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파이나이트 오토메타가 있어. 이 내용을 그대로 100% 완벽하게 정규 문법으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정규 언어가 있어. 언어가 있는데 어떤 정규 문법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정규 언어가 있어. 정규 언어를 어떻게 기술할 거냐? 정규 문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 문맥 자유 언어가 있어. 문맥 자유 언어를 기술하는 방법이 문맥 자유 문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푸시다운 오토메타로 기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언어를 기술하는 방법, 이 문법, 오토메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언어 자체로는 어떻게 명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리고 튜링 머신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배운 적이 있지 않나요? 튜링 머신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뭐 뉴스라든지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서 튜링 머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튜링 머신은 뭐예요? 일단 튜링 머신을 그러니까 이쪽 분야 저쪽 분야에서 사용 일단 튜링 머신을 컴파일러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제한 문법을 기술하는 기계예요, 기계. 근데 이 컴파일러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공학 분야, 컴퓨터 공학 전체 분야에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예요. 이론적인 컴퓨터. 우리 PC, 노트북 있잖아요. 서버가 있잖아요. 그 어떤 컴퓨터든 간에 컴퓨터가 지금 이건 실제 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계인 것이고 그 실제 물체가 아니라 이론적인 컴퓨터가 있겠죠. 이론적인 컴퓨터를 튜링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튜링 머신은 그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또 하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튜링 머신은 또 조금 다르죠. 튜링 테스트. 거기서는 튜링 머신이라고 하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 근데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컴퓨터죠. 의사 대신 IBM 왓슨이 하고요. 바둑 프로기사 대신에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요. 이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잖아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사람이랑 비슷한지 사람보다 우월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각각 바둑을 두게 해.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이 알파고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랑 내가 바둑을 두고 있는 건지 이세돌이든 누구든 프로기사 사람 프로기사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를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튜링 머신 또는 튜링 테스트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럼 결국 여기서 컴퓨터 공학에서 튜링 머신이라고 했던 이론적인 컴퓨터하고 여기 오토메타에서 얘기하는 튜링 머신하고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문법과 오토메타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토메타에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컴퓨터예요. 이론적인 컴퓨터를 우리는 지금 언어, 문법하고 매핑, 이퀴벌런스 관계를 설명하면서 튜링 머신, 무제한 문법하고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메타 이론은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 그 이론의 학문의 주 내용이 오토메타 이론이에요. 그래서 옛날 저는 이제 초기에 컴퓨터 공학을 배웠었으니까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학부 과목에서도 필수적으로 오토메타를 배우기도 했었어요. 이론적인 과목. 근데 요즘은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실제 프랙티컬한 배워야 될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오토메타에 대해 자세히 배우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오토메타 과목을 학부에서 빠졌는데 대신에 컴파일러 과목에서 필요한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또 우리는 이게 오토메타로 얘기하면 매우 단순한 오토메타, 파이나이트 오토메타, 매우 심플해요. 구조도 간단하고 조금 복잡한 게 푸시다운 오토메타예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메타고요. 정말 복잡한 오토메타가 튜링 머신이에요. 우리는 이 복잡한 요 밑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현대로서는. 나중에 30년 후에는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파이나이트 오토메타하고 푸시다운 오토메타 정도면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